저는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협상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전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TF 조사에서 그게 결과가 드러난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소녀상 이적 문제를 일본과 한국이 일정 부분 공유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명칭 자체를 지금 예전에 뭐 국제사회 성노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소녀상 관련해서 다른 나라 제3국에 소녀상 건립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근데 원래는 불가항력적 사죄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사죄를 받아내지 않고 도리어 합의를 해줘서 더 이상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번 이면 합의의 결과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년 당시에 이거는 외교적 참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도대체 이런 합의가 왜 이루어졌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면 합의를 보면은 더더욱 문제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면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요구한 거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발표를? 뭐 이면 합의뿐만 아니라 공개된 내용도 네, 다 일본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요. 이번에 이제 TF팀 결과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무능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의 그런 주장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제 그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근혜 정권에서 힘들었거든요. 특히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지난 약 2년여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설득이 아니라 혹은 대화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활동을 고립시키고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 내용에서 양국 정부가 한 나라의 NGO를 두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정대협 등을 설득할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혹은 그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녀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한일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 정부 중심도 아니고 순전히 일본 정부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지금 뭐 느끼고 참 참담합니다. 아니, 사실 협상이라는 게 양쪽의 입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받아내는 게 협상인데 사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연 그 들어준 것이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나와서 협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 측 양측이 나와가지고 그냥 토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10억엔과 관련해서 배상 요구를 사실 우리 쪽에서 해서 일본이 이렇게 세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원 과정에서도 배상이 아니고 그냥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돈 10억 원 받고 10억엔 받고 그냥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15번 만났지만 제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빨리 이 문제 덮고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은 사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사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럼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마치 할머니들이 돈 요구에 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해서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점이 정말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 성노예 표현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이 표현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측 대표가 친절하게도 원래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외교부가 조사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을 쭉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네. 이 위안부 문제를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모든 외교 문제에 올인했던 것.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해결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것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아무 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외교가 한마디로 꼬인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의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친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게 안보 문제 때문에 역사 문제 개입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박근혜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그 한일 협정 50년, 네.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그 50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네. 그 5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연내 타결이라는 목적을 내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피해자에게 결국은 희생을 강요하는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그 실무적인 의견들이 전부 다 묵살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에서 해결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청와대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거를 그냥 무시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그 이유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장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부 국장, 우리나라 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급물살을 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 사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을 맨날 바꾸잖아요. 잘못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죄를 이번에 끝까지 사죄를 해라. 어떤 상황에서 사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가역적 사죄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주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국정원 주도로 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2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급박함 또는 압박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낼 건 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해야죠. 그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2달 안에 끝나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았고 사죄란 말도 해결이란 말도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보이는 게 정신대 이제 할머니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설득을 위한 과정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달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말 그럽니까, 대표님? 사실은 그 지금 네. 최 교수님 말씀 속에 그 15번을 만났다라고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5번은 어떤 만남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명절 네. 때 예를 들면 할머니들께 인사를 오고 싶다. 네. 할머니들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명절 인사하고 간 것. 또 할머니들이 8.15나 이때 면담 요청을 해요. 우리가 서한을 전달하고 싶다. 그럼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건 오히려 요구를 전달하는 모임이거든요. 전달하면 받고. 그런 모임까지 다 들어간 15번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 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이런 거죠. 정도 안부 묻는 정도 그것도 이제 자리였거든요. 합의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이 왜 우리를 배제하냐.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언론에 밝힌 것이 우리 15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명절 때 찾아온다 그러면 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저렇게 이용하는구나.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된 것은 명확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급 협의를 할 때는 그래도 네. 지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느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공식 사죄하라,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라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똑같이 뭐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했다,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다, 앵무새처럼 그동안 해왔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할머니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국장급 협의할 때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바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갔고 그때부터는 네. 모든 것이 비밀로 피해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러면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갈 뒤부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고위급 라인에 결국에는 이병기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본인들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일본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병기 그럼 국정원장은 일본을 잘 압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래도 뭐 저는 윤병세 전 외교장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외교 업무를 외교부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국정원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윤 대표님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또는 피해자 할머니들 이런 만나서 그래도 성의 보이고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에 그러니까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배제시키고 결국 본인이 직접 한라인으로 연결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국정원장 내세워서 그쪽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고 하는 야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둘 다 정치적 대리인을 내세워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때문에 급무사를 타서 2개월 만에 합의가 이끌어져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졸속이고 이렇게 이면에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완전히 뒤로 물러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완전 밀실 합의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할머님들이 정말 분노하시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조금 인터뷰 찾아보고 네. 너무나 화가 났는데 할머니들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할머니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그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왜 정부가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파느냐. 네. 또 왜 역사를 지우려고 하느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야기할 때도 한국 정부는 한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해외의 평화비가 그 해외 시민단체들이 세우는데 워낙 일본 정부와 우익이 압력을 넣고 로비를 하니까 그 주체들이 한국 대사관에,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대사관, 미국에 있는 대사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그 대사관들의, 그러니까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떤 훈령이 갔냐면은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는 훈령들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인회라든가 한국 단체들, 한인 단체들에게도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관여도 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을 외교부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할머니들과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는데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밀실 합의, 할머니들 표현하면 쑥덕쑥덕 네. 자기들끼리 얘기한 끝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을 지난 합의 이후에 저질렀구나. 분노와 참담함과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 계속 억울하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냐. 네. 어제도 할머니들 집회하셨죠? 수요 집회. 네. 할머니들 못 나오셨어요. 네.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합의에 대해서 이런 밀실 합의, 이면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이제 협상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할 텐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 이메일을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안부 TF 보고서 유감이다. 균형 있게 평가 못하고 있다.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반성이 안 나고 생각하거든요.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걸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길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게 이면 합의가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그건 평가해야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왜 부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본이 이 합의서를 가지고 정부를 계속 압박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정부는 이미 합의해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수적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주예요. 겉으로 내세운 것은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면 합의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형식으로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큰 실망감을 줬습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굴욕적인 어떤 합의를 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라고 하면 당시의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지금이라도 깊이 사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면 합의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그분. 윤병세 그분은 이면 합의 없다고. 그때는 이면 합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도. 네. 본인은 끝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수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압력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협상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전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TF 조사에서 그게 결과가 드러난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소녀상 이적 문제를 일본과 한국 일정 부분 공유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명칭 자체를 지금 예전에 뭐 국제사회 성노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소녀상 관련해서 다른 나라 제3국에 소녀상 건립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근데 원래는 불가항력적 사죄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사죄를 받아내지 않고 도리어 합의를 해줘서 더 이상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번 이면 합의의 결과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년 당시에 이거는 외교적 참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도대체 이런 합의가 왜 이루어졌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면 합의를 보면은 더더욱 문제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면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요구한 거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발표를? 뭐 이면 합의뿐만 아니라 공개된 내용도 네, 다 일본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요. 이번에 이제 TF팀 결과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무능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의 그런 주장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제 그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근혜 정권에서 힘들었거든요. 특히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지난 약 2년여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설득이 아니라 혹은 대화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활동을 고립시키고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 내용에서 양국 정부가 한 나라의 NGO를 두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정대협 등을 설득할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혹은 그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녀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한일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사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럼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마치 할머니들이 돈 요구에 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해서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점이 정말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 성노예 표현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이 표현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측 대표가 친절하게도 원래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외교부가 조사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을 쭉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네. 이 위안부 문제를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모든 외교 문제에 올인했던 것.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해결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것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아무 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외교가 한마디로 꼬인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의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친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게 안보 문제 때문에 역사 문제 개입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박근혜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그 한일 협정 50년, 네.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그 50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네. 그 5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연내 타결이라는 목적을 내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피해자에게 결국은 희생을 강요하는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그 실무적인 의견들이 전부 다 묵살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에서 해결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청와대에 이거 논란이 한국 정부 중심도 아니고 순전히 일본 정부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지금 뭐 느끼고 참 참담합니다. 아니, 사실 협상이라는 게 양쪽의 입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받아내는 게 협상인데 사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연 그 들어준 것이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나와서 협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 측 양측이 나와가지고 그냥 토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10억엔과 관련해서 배상 요구를 사실 우리 쪽에서 해서 일본이 이렇게 세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원 과정에서도 배상이 아니고 그냥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뭐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돈 10억 원 받고 10억엔 받고 그냥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15번 만났지만 제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빨리 이 문제 덮고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은 사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